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레바논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협정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하루 만에 또 다시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듯한 중동의 이슈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 이렇게 또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네, 우선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우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를 겨냥을 해서 지금 공습을 했습니다. 휴전한다고 이야기를 한 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레바논, 특히나 헤즈볼라의 거점을 겨냥해서 공습을 확대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이 공습으로 인해서 까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레바논의 모습입니다. 사망이 무려 180명이 넘었고요. 부상도 800명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 민간인 피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이란 역시나 이번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 협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금 폐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뢰를 피할 수 있는 대체 항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라라크 섬 인근으로 우회를 해서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또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하루에 12척의 배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배의 이동 수를 지금 이렇게 제한하는 건 역시나 이란이 호르무즈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둘이 2주간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4시간도 되기 전에 이렇게 또 다시금 긴장감이 커지자 미국의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게 합의를 위반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강경한 멘트를 했고요.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을 했다, 협정을 먼저 위반했다라면서 역시나 강대강으로 지금 긴장감이 팽팽하게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란 전쟁에 협조를 하지 않는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비협조국에 있는 주둔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서 협조를 하는 국가들로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의 수만 보더라도 84,000명 규모인데요. 이 규모가 이동할 가능성, 대대적인 군사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비협조적인 국가들 보면 독일, 스페인 등이 있는데 일부 이런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가 폐쇄를 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군사 협력에 적극적인 국가들 폴란드나 루마니아,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재배치를 할 가능성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복성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지나갈 때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멘트를 하기도 했었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역시나 적극적으로 파병을 하거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이나 안보 측에서 압박을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또다시 주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군사의 재배치가 진행되게 된다면 나토 내부 자체에서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나토의 각각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또 무기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또 상대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오늘 배터리 셀 3사의 움직임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우선 에너지 관련된 가격과의 연동성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진한 파란색이 에너지 WTI의 가격이고요. 회색깔이 2차 전지의 시가총액의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과 23년도만 하더라도요, 유가와 2차 전지의 가격의 연동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유가가 하락할 때는 2차 전지도 떨어지고 유가가 상승하니까 함께 올라가는 연관성이 있는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오르게 되니까 에너지를 이제는 기름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의 경제성이 더 부각받는 그러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겠다,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이요, 2025년 47%에서 최근 33%까지 급감을 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따지면 공화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과석수가 좀 떨어지고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민주당의 과석수가 중간 선거 때 좀 줄어드는 이러한 양상이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트럼프가 강하게 추진력 있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공화당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간 선거 때 이러한 게 좀 바뀔 수 있다. 공화당의 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51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트럼프가 과하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정책 관련된 것도 발목을 잡힐 수가 있고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이라던가 이런 거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에 대한 영향력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이번에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축소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글로벌 에너지의 투자 규모를 보게 됐을 때 올해 3조 3천 달러가 청정 에너지가 거의 2조 2천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3분의 2 정도가량의 청정 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되고 화석 연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증가 전망을 보더라도 24년과 30년을 비교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가량의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ESS 투자 같은 경우에는 5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면 ESS는 또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매력적인데요. 지금 ESS 배터리와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쪽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가 전력망을 안전시키기 위한 배터리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났을 때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력에 대한 생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게 첫 번째로 ESS 산업에서 좀 부각받는 산업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가 됐을 때 서버 전력 사용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갑자기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이 되게 됐을 때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비상 전력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것도 ESS고요. 이렇게 ESS가 두 부분 모두 다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ESS에 대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시장 성장도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는데요. 우선 전기차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모멘텀입니다. 이게 왜 모멘텀이냐면은 침체가 아니라 둔화이기 때문인데요. 전기차의 판매량 보게 되면 10%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이 60%인데 지금 성장률이 침투가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단기 수요가 감소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은 중국보다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부분이 많다는 점. 여기다 유럽은 환경 규제로 인해서 견조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 역시나 유럽 시장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 특히나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 그 수혜주들이 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배터리 업종 같은 경우 PBR 자체가 하락이 되어 있고 배터리에 대한 둔화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개선돼도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하다라는 분석이
분석입니다. 업황이 바닥을 딛고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지금 시기라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시나 2차 전지는 원가 구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 원가의 부담이 지금 점점 더 완화 구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2차 전지에 사용이 되는 네 가지의 이런 원자재의 그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 니켈 같은 경우에도 초과 공급 전망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리튬도 지금 ESS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망간도 배터리 확대에 대한 기대감, 코발트 역시나 수요 증가가 제한적이라서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원자재에 따른 가격 변동성, 그 부담감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 지금부터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분석들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